네,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필두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이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이방카 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 지금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만찬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가장 좀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도 있고 또 한미 통상 문제도 있고요. 네.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갈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평창 올림픽의 지금 성공적 진행에 대한 중요한 덕담들이 좀 오고 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왔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미 관계의 어떤 돈독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측의 어떤 지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 또 이방카 지금 보좌관 같은 경우는 대북 압박 의지를 재확인하는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우선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한반도 정세, 또 남관계, 또 북미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간의 지금 통상 문제에 지금 현안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것을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철강 고 관세 부과 이 부분은 현재는 뭐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게 지금 미국 안보 문제에 직결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한반도 정세,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통상 부분에 미국의 지금 강경한 입장을 좀 누그러뜨리는 예. 이런 차원에서의 그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 보좌관에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을 아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카 보좌관이 아버지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사실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통치 성격상 이 가족이나 소수의 인원에게 매우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방카 트럼프를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분이 북한 문제나 이런 외교 안보에 식견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새로운 정책 방향의 변화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어떤 새로운 정책을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한다기보다는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입장을 이제 다시 전달하고 네. 오히려 미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같이 온 리시 상원의원이 오히려 좀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의 방안은 미국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쪽보다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네.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방카 보좌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런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방카 보좌관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 과정에 남관계 개선을 왜 하려고 하는지, 또 그것이 북미 관계의 개선 또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어떤 그 씨앗이 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설명하는 또 시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인물이 이방카 보좌관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10분 활용을 해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나 또는 남관계 또는 북핵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충분히 좀 설명하는
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그런 말씀이셨는데 아무래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북미 간 대화에 미국이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부분들을 주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사실 미국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항상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저번에 북한 대표단이 개막식 때 왔을 때도 북한이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연 미국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입장을 문턱을 낮출 것이냐 하는 네.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태도 변화를 보이기 이전에는 이제 협상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또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안을 또 발표한다고 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 트럼프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으로 하여금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설득을 하는 작업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당초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북미 대화에 중재하지 않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우리 정부 쪽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뭐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북미 대화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제 취지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이제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측 입장과 미국 쪽 입장이 이번 그 평창 올림픽 과정에서도 본다면 그렇게 아주 무르익는 그런 정도의 어떤 관계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카 보좌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런 두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 입장도 좀 더 적극적인 중재보다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양측이 좀 접촉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5일 날 폐막식이 있고 26일 날 이방카 고문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25, 26일 이 양일간의 북미 간의 접촉 가능성은 저는 뭐 살아 있다라고 보고 네. 특히 지금 이번에 이제 앨리슨 후커란 여성이 지금 한 명 눈에 띄는데 예, 예.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한반도 관련된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한반도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바마 정부 때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제 백악관에 있었고 그만큼 이제 한반도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2014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케네스 배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북한에서 이제 풀려날 때 북측에 직접 가서 지금 이번에 내려오는 김영철 부장하고 직접 담판을 벌인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안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비공식적인 북미 접촉의 가능성. 그러니까 김영철 부장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리성건이나 또는 예. 실무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실무 책임자들 정도에서 이 앨리슨 후커와의 만남 이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만남들 속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대화 속에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북측 입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앨리슨 후커 보좌관의 이번 방문도 좀 그 역할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네, 뭐 물론 앨리슨 후커가 백악관 내 NSC에서 한국 네.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 관련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미 펜스 부통령이 방한할 때도 앨리슨 후커가 방한을 했었고 이번에도 북한이 폐막식 때 남쪽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앨리슨 후커는 그 미국 대표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예. 때문에 미국 쪽에서 북한 방문, 북한 대표단이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앨리슨 후커 한국 담당관이 이번에 한국을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과 같이 방문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만날 가능성을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가는 대화가 아닌 이상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을 접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 꼭 북한을 만날 필요가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과연 이번에 미국 대표단이 이방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과연 수행단의 일원들이 북한의 대표단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은 그다지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일단은 폐회식장에서 조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예. 저는 거의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방카 보좌관도 미국의 지금 대표단의 대표로 왔고, 예. 그러니까 폐막식 대표단이죠. 예. 북측의 김영철 부장도 폐막식의 북측 대표단의 단장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평창올림픽의 폐막식에서 두 사람이 옆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지근거리에 앉고 또 폐막식 이전에 간단한 리셉션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티타임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남북한 그다음에 미국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그 폐막식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난번 펜스 부통령 왔을 때는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날씨도 좋고 좀 더 북미 이번에 그 대표단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조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조우가 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기엔 좀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첫 수로에 배부를 수 없다. 첫 수로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서 북미 간에 지금 관계 개선이 뚜렷하게 지금 바로 된다 이게 아니고 우선은 북미 간에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의 시작과 동시에 패럴 올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 좀 더 나가는 한 그 일주일 후 정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 평창 올림픽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랄지 예. 7차 시점이 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 한미 군사훈련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제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이번에 좀 자제한달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창 이후의 상황들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 이후부터 패럴올림픽 끝나는 이 기간 동안 예. 한 3, 40일 동안에 그런 평창 이후의 상황들을 저축해내는 만들어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 과정은 현재 과정은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남북미 간에 또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세 나라 간에 상당히 다이내믹한 그런 접촉과 또 한편의 견제와 이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북한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 김영철 단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우리 정부에서 통일부, 국방부 등에서 이제 김영철 부장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김영철 부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뉴스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꼭 정부의 입장대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설득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과연 이러한 여론에 문제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 과연 김영철 부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과연 어떠한 내용이 그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김영철의 현 위치상 우리 정부와 이야기했을 때 물론 그의 과거 행적이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충분히 답을 얻어낸다면 정부로서는 물론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는 시도해볼 만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한국 방문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여러 북한 도발의 배후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국가들의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면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전략적으로 좀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제 김영철 부장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김영철 부장이 당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당의 정치국 위원입니다. 그 두 가지의 기준에서 보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내에서 한 15위권 이내에 드는 주요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대남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총책임자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남 사업, 대남 부분, 남관계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직부할 수 있고 그 지침을 받아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측으로 따지면 국정원장 플러스 통일부 장관 이 정도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특사 파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오히려 특사 파견을 하지 않고도 김영철이 옴으로써 특사 파견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쪽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점을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김영철 지금 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리슨 후커를 만나기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무게 있는 의중을 북측이 미국 쪽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누가 가장 적절하냐. 물론 최룡해 부위원장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룡해 부위원장이 지금 북한에서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2인자가 폐막식에 내려온다는 것은 북미 관계가 그야말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그런 흐름일 때 그러니까 네. 이방카 지금 보좌관과 아주 편하게 아주 미소를 띠면서 악수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최룡해 부위원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네.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측의 중요한 인사가 와서 현재와 미래의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 또 지금 한반도의 군사 긴장의 해소 또 평화 이 부분은 실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더 심화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1cm라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김영철 부장이 와서 우리 쪽 인사들과 또는 가능하다면 미국 쪽 인사들과의 어떤 접촉의 면을 넓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과거의 영역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영역에 우리가 보다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한국에 머무는 일정을 보니까요. 네. 25일 이제 폐막식 이후에 이틀이나 이제 한국에 더 머물게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럼 이 기간에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갈 수 있겠군요. 일단은 뭐 25일부터 26일까지는 이제 이방카 보좌관하고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 북미가 활용할지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26일부터 27, 8일 정도까지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남관계 차원에서 그러면 김영철 부장이 뭘 갖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북측이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돼서 그 여종업원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그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고 네. 현재 흐름에서 남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관계에 실질적인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의 핵심은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인 것 같고 또 남북 간에 지금 북측에서 이번에 내려와서 주로 이제 평창 올림픽에 북측이 참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북측에 올라가서 북측과의 문화 교류를 한달지 예를 들어서 우리 측에서 북측에서의 공연이 문화적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또는 체육 교류를 할지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내용들을 합의해내는 이런 정도는 지금 당장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영철 부장의 일행이 남측에 머물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어떤 중요한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하는 또 그 과정에서 또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돼서 북측의 입장을 우리 측에 또 서로 우리가 북측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좀 촘촘한 시간을 북측도 남측에서 와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어떤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네. 북한이 현재 그 이산 가족 문제나 아니면 다른 남북 간의 교류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부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가가 이제 미국은 관심을 갖고 보는 사항인데요. 네.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남북 관계의 개선이 비핵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좀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태도를 이끌어내면서 네. 그것이 이제 북미 간의 어떠한 접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태도는 현재의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비핵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지금 북미 간의 접촉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크게 비핵화 단계를 가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생각을 해서 정책을 펴나가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의 어떤 정례화라든지 말입니다. 지난번에 네. 합의됐던 군사당국 회담 개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 군사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당장 좀 풀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한의 지금 통신선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복구하는 동해선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 산불 때문에 남북 통신선이 완전히 지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또는 휴전선 선상에서의 어떤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히 빨리 순발력 있게 남북이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출발점은 통신선이거든요. 이런 거랄지 또는 지금 남북이 어쨌든 뭐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고 북측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여전히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 중단하는 문제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차례 지난번에 열렸습니다만 이번 평창올림픽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 패럴올림픽이 끝나는 정도에 또는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열린달지 네. 뭐 그것을 통해서 또 좀 더 정례적으로 그것을 만남을 또 이어가는 물론 북측 입장에서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어떤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제사회 대북 제재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만남이 이번에 또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군요. 이번에 김영철 부장이 옴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야기한 여건의 조성, 성과가 담보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비핵화 부분을 빼놓고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의 방남을 받아들인 이유는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생각이 어떤지, 김여정이 돌아간 이후 과연 분명히 우리가 김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또 어떤지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 부장의 방문이 정상회담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 과연 북한의 태도가 어느 정도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체로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관계 개선이나 또는 한반도 지금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북미 접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개 역할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서둘러서 급격하게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미국과의 조율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관계 개선과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를 선순환적으로 보고 가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을 너무 앞세우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김영철 부장의 이번 방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런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어떤 보수 여론의 그런 반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아예 안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남관계 개선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김영철 부장이 와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 미국 쪽에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부터는 평창 올림픽에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예.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 또는 북미 접촉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방카 그다음에 김영철 이 두 사람이 오는 이 흐름들을 잘 활용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사안에서 우리가 우리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것이 결코 지금 상황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지금은 평창에 지금 상당히 지금 고조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평창 지금 뭐 컬링도 지금 뭐 일본의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남관계를 네. 우리가 그 내부 갈등으로 소진하지 않고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좀 대승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들을 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측으로부터 어떤 정상회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북측에서는 뭐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빠른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을 통해서 또 김여정 특사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북미 접촉 또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남 정상회담은 그렇게 성과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미 또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축이 함께 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남관계 개선과 그러니까 정상회담과 북미 개선 또는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대화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네. 이런 쪽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과 대화를 할 파트너가 누구이냐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 뭐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다루는 사람과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정책을 관여하게 되면 이제 정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딱 나눈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많은 정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집행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같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과 정책을 다루는 사람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이 직접 정책을 다루는 영역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비판도 있지만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좀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과거 북한과 접촉한 경험도 많고 이 부분에 정책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원칙론적인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원장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카의 방안 그리고 북한 대표단의 방남을 앞둔 여러 가지 상황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